네, 안녕하세요. 건강 MC 박혜연입니다. 이 통증을요, 1에서 10까지 수치로 표현을 해본다면 10에 해당하는 이 통증 질환은 정말 어마어마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바람만 불어도요, 또 칼로 베이는 듯한 이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이 통증의 왕으로 불리는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포진을 초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면요,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져서 심한 통증을 몇 년 동안이나 앓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원인과 치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할 전문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의 박경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대상포진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면역 체계가 피로 결핍 현상, 이것이 바로 대상포진의 발병 원인입니다. 이렇게 신경절에 우리 수두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신경절이 숨어 있어요. 잠복돼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결핍하면은 이 수두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져요. 재활성화되는데 이게 바로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증식을 하면은 신경에 침투해가지고 신경염을 일으키면서 번식을 해요. 그런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지는지 과로 스트레스가 많이 돼가지고 노약하고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는 사람, 컴수를 받거나 항암 치료하거나 방사선 치료 받는 사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이런 환자들한테 많이 발생해요. 이런 경우에는 면역력이 많이 극심히 떨어지면은 통증이 바늘로 찌를 듯한 그런 심한 통증이 유발되어지고, 그래서 몸에 이렇게 수포도 생기는데 이것은 피부 질환이 아니라 면역계가 결핍돼가지고 나오는 신경계 질환이에요. 대상포진은 한 4주까지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고, 그 다음에 4주 이후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신경계, 신경이 손상으로 인해서 신경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경염에 의해서 신경의 전류가 잘 통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신경병증성 통증, 아주 극심한 통증이 나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하면 피부 질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면역계 질환일 수 있고,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현재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경우에 단계가 또 있잖아요.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나요? 처음에 1단계에서는 발병하고 대충 한 4주까지는 이때는 포진이 많이 나와요. 수포가 나오고, 이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 그게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 통증이 수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도, 다 나은 다음에도 통증이 점점 심해져요. 나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이건 피부 질환이 아닌 이유가 바로 그게. 수포는 다 나은데도 아까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침범을 해가지고 신경세포를 파괴가면서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게 증식을 하거든요. 이게 증식 범위가 멀어지면은 이게 4주에서 4개월까지도 통증이 계속 되어지고, 이제 신경계 질환에 지금부터는 신경이 점점 손상을 당하고, 그다음에 신경주에 신경염이 있고, 그래서 통증이 극심한 통증이 이제 지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외래에서 보면은 환자들이 극히 불안해해요. 그래갖고 6개월이 지나면은 3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난치성으로 이제 만성으로 점점 유행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극심한 통증이 평생,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나 요즘같이 날씨가 춥거나 그러면은 통증이 또 재발하고, 이게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아무 일도 못하고, 아주 굉장히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온다면 어떤 증상인지도 궁금하고, 일단 이게 뭔지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한마디로 일하면 신경계 질환이에요. 신경이 손상돼가지고 신경염이 많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신경에 염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신경에 자기가 본인이 느껴보지 못하는 이제 통증이 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통증. 통증의 정도를 아주 심한 경우는 열일 했을 때 보통 6, 7 이상으로 아주 심한 통증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이제 2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이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가지고 신경에 침투해가지고 이게 피부로 나오면 저렇게 물집이 수두가 생겨요. 그러니까 수두가 생겼을 때 바이러스, 항바이러스를 70시간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데 70시간 이내에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이게 증식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항바이러스예요. 항바이러스 튀어오고 예. 그래도 이제 치료가 잘 안 되고 포진이 너무 많이 심하게 번지고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증식하면은 이게 손상된 신경에서 심한 통증. 이건 뭐 통증 정도가 7, 8 이상이니까 아기 낳는 통증보다 더 심한 통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의 강도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무섭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후 신경통이요. 일반적인 대상포진과는 이렇게까지도 다른 극심한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 손상입니다. 아, 대상포진이 이제 만성으로 이행되기 전에 예. 2단계에서는 신경세포에 염증이 와요. 바이러스가 침범한 자리에서는 예. 항상 염증 반응이 일어나니까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면역 반응과 똑같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몸에서 면역 반응이 발동해갖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신경세포 염증이 일어나면은 신경이 부어요. 주변이. 그러니까 신경에 가는 혈류도 차단되고 아. 그러면 점점 신경 기능이 상실되고 네. 급성 염증에 의해서 기능이 상실되면은 통증의 정도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이러한 통증은 거의 대부분 한 80% 경우에서는 대부분이 가볍게 감기처럼 아는데 한 20% 환자에서 이렇게 통증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또 부종까지도 일어날 수 있고 염증이 생기면 예. 여러 가지 좀 동반되는 질환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 증상이 어떤지를 본인이 자각할 수 있어야 예. 또 치료도 해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대부분이 처음에는 예. 감기 같은 증상이에요. 그런데 후 신경통으로 오면은 이 신경통 증상이니까 이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이에요.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 막 찌르고 예. 벌레가 스물스물 이상 감각도 나오고 머리카락만 스쳐도 옷깃만 스쳐도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자발통이 일어나고 사소한 통증에도 통증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까지 동반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기 치료도 또 놓치고 신경통도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수년간 통증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어디까지 가게 되나요? 우리가 대상포진 합병증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일상생활에 불가항적으로 급식한 통증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안면부에 생기는 대상포진은 각막이라든지 포도막, 홍채, 망막 손상, 그래서 실명으로 이어져요. 염증이 이렇게 무섭게 파고 들어가요. 예. 안면신경 마비도 오고 귀에 오면 이명도 오고 난청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척수염까지 오는 아주 드문 이건 아주 심한 경우 보통 사람들은 이건 확률적으로 따질 때 아주 낮은 경우지만 예. 척수염까지 생겨가지고 팔다리 마비 현상 근력 위축이 오는 거죠. 그다음에 머리 쪽으로 가면은 뇌수막 수막염 그래가지고 척수염도 일어나고 아주 여기는 굉장히 심한 것. 전신 포진으로 이행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면역력이 극도로 약한 기저질환이 있는 예. 사람들. 이걸로 사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병증은 생각하면 무섭고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치료를 잘 해가지고 이런 합병증으로부터 우리가 구출할 수 있는 우리도 많이 발전하고 힘이 있으니까 그런 치료를 우리가 빨리 조기에 받는 게 중요합니다.